자, 기본이론 과정 17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112페이지예요. 네, 112페이지는 양골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수요의 탄력성에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수요의 탄력성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세 가지를 학습한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양권 1번에 나와 있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 부분이요. 자, 제가 많은 설명 드리니까 잘 듣고 이해를 좀 하시려고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이제 탄력성. 자, 이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다. 이걸 떠올리자 그랬죠.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뭔가 자극이 주어지니까 주어진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다 생각하시고, 자, 원인이 뭡니까? 가격이 변했을 때지요. 얼마입니까? 1% 변했을 때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가격이 1원 변했을 때입니까? 1% 변했을 때입니까? 1%예요. 1%. 이론이 아니에요. 자,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걸 측정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원인은 뭡니까? 가격이 1% 변했을 때, 결과는 뭡니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걸 측정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은 얼마나 변했을까? 결국 당해저의 가격이 1% 변했을 때 당해저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이처럼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걸 측정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양적인 지표다 할 수 있겠죠. 양적인 지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량적 지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우리 시험에서는 정성적 지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사실 정성적 지표는 질적인 지표예요. 어때? 수요의 가격성은 가격이 당해저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걸 측정하는 개념이었죠. 양이 얼마나 변하느냐, 양적인 개념이에요. 양적인 지표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 정량적 지표다 이렇게 표현된다. 정성적 지표, 이건 어때? 잘못된 표현이다 생각하시고, 자, 탄력성 모두가 다 마찬가지.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일치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양적인 지표가 되기 때문에 어때? 정량적 지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이제 수요의 가타성, 이걸 측정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측정인데 우리가 이제 자, 여기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줄여서 제가 수가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데, 항상 탄력성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다 생각하시고, 원인이 분모값이에요. 분모값, 결과는 뭡니까? 분자값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공식을 만들어 버리자는 이야기예요. 근데 학교는 이 과목에서 여러분들 때 안타깝지만 외워야 될 공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만들 수 있는 건 바로 만들어버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은 분모값이 되겠고, 결과는 어때? 분자값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공부한 지 하도 오래되니까 분모가 어디고 분자가 어디다, 이것도 때 혼동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 이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분모, 분자다. 아래쪽이 분모입니다. 그리고 위쪽이 어때? 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 안 떠오르면 이런 생각하세요. 요즘 아들이 어때? 상전. 어머니보다 아들이 상전이더라라는 건 저희 또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아들 무서워 죽겠어요. 아들이 상전이에요. 상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래에 있고 아들은 위에 있다. 아들이 엄마보다 어때? 더 상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이 분모, 위쪽이 분자다 생각하시고, 항상 원인은 어디 오는 겁니까? 분모. 그리고 어때? 자, 결과는 어디 옵니까? 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결과는 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인은 어디 옵니까? 분모. 결과는 어디 옵니까? 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식을 만들어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수요의 가타성은 원인이 뭡니까? 당해저의 가격이 1% 변했을 때다라는 겁니다. 원인이 어디 온다?
예, 자, 분모값이라 했죠? 그래서 분모값은 가격의 변화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의 변화. 자, 가격이 1% 변수돼요. 그래서 율이란 이야기예요. 가격의 변화율이다. 다음 결과는 뭡니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 이 문제죠. 예, 결과는 어때? 분자값이다. 그래서 분자는 어때?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의 가이탈성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때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어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때? 감소한다. 방향이 반대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이 참 방향이 반대라는 이야기야. 그럼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수요의 가타성 이 값을 측정하면 항상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마이너스 값이 나오기 때문에 수요의 가타성 이것만큼은 플러스 값으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때? 일반적으로 절대값을 취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이 수요의 가타성 이 값이 어때?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로 나타내기도 하고 아니면 마이너스를 무시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게 이처럼 절대값을 취해주고 있다. 그래서 플러스 값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처럼 수요의 가타성이다. 공식을 만들어 버렸어요. 항상 탄력성이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다 생각하시고 원인은 분모값이다. 결과는 분자값이다. 아주 쉽게 우리 공식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공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처럼 분모, 분자의 관계에 있을 때 읽는 방법을 두 가지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는 이렇게 읽어볼 수 있겠죠. 자,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누는 값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은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인데 무엇에 대한 무엇이다. 이렇게 읽는 방법이 있어요. 이때 무엇에 대한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때? 분모, 분자의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생각하시고 항상 원인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온다.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은 분모값이 있죠. 분모값. 결과는 뭡니까? 분자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무엇에 대한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될 때는 분모 먼저 읽고 분자 읽는다. 그래서 봅시다.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이 부분도 사실 어때? 처음부터 연습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험은 이런 것에 말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수요량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때? 잘못된 표현이죠? 지금이니까 구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막상 모의고사나 실제 시험에서 이런 질문 나오면 처음부터 연습이 안 되면 절대 못 찾습니다. 못 찾아요. 출제자는 개념을 묻는 문제니까 난이도하다. 표시해서 출제를 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이걸 못 찾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연습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시험에서도 수요 가타성 이 공식이 아니라 다른 공식을 통해서 말 바꿔서 묻는 문제가 몇 차례 있어 또 그게 또 답이 됐던 적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분모, 분자 관계일 때는 두 가지로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습을 할 겁니다. 자, 우리 두 가지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누는 값이다. 할 수 있겠죠. 또한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어떻게 됐어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읽는 방법을 처음부터 연습하셔야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또 이런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가격이 5% 하락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가격이 5% 하락했습니다. 그럼 가격이 5% 하락하자 수요량이 7% 증가했다. 당연히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겠죠? 참 가격이 5% 하락하면서 수요량이 7%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해자의 가격이 5% 하자 당해자 수요량이 7% 증가했다. 결국 부동산 가격이 5% 하자 부동산의 수요량이 7% 증가했다. 참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근데 이때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 값을 측정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수요의 가타성은 어떻게 정해됩니까?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격 변화율 살펴봅시다. 가격 변화율 몇 프로입니까? 5%. 5%. 자, 가격 변화율은 5%다라는 이야기요. 자, 5% 하락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얼마입니까? 7%. 7% 증가했다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절대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값이다라는 이야기. 사실 절대값이니까 방향성은 어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어때요? 방향성을 표기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요. 출제자는 어때? 방향성 이래서 실수를 어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문제를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절대값이니까 방향성 의미가 없지만 항상 방향성을 표기하는 습관을 길러놓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튼 여기에서는 방향성 의미가 없네요. 의미 없고 5분의 7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7 나누기 5 하시면 되겠죠? 이 값을 계산하시면 1.4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조건만 고려했을 때, 자, 가격이 5%란다. 그럼 수요량이 7% 증가한다. 주어진 조건만 고려했을 때 수요에 따라서 얼마 됩니까? 1.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계산을 좀 간단하게 해봤어요. 다음은 역으로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 탄력성이 1.4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수요 탄력성이 1.4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때?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다만 수요 가타성만큼은 어때? 절대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됐습니다. 자, 그럼 이때 수요 가타성 이 값이 어때? 1.4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수요 가타성이 1.4다. 이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쉽게 풀어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1.4라는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1분의 1.4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1분의 1.4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1분의 1.4니까 가격의 변화율이 어떻습니까? 1%라면 가격의 변화 1%라면 자, 수요량의 변화율은 얼마라는 이야기야? 1.4%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가격이 1% 변함에 따라서 수요량은 얼마? 1.4% 변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벌써 이제 가격이 1% 상승했습니다.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때? 1.4% 감소한다 이야기가 되겠지요. 항상 이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방향이 반대니까 이 값이 어때? 마이너스 1.4가 될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절대값 기준에서 플러스 값으로 1.4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격이 1% 하락합니다. 1% 하락하면 수요량은 어때? 1.4% 증가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밑에 이제 가격이 5% 변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가격이 5%면 수요량은 얼마나 변할 것인가? 자,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5% 변했어요. 그럼 1에서 5가 됐죠? 5가 됐으면 당연히 어때? 5배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수요량의 변화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 1에서 5니까 5배다. 그럼 1.4에 5배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그럼 자, 1.4 곱하기 5 해보세요. 5, 40, 5, 1로 7이 되겠죠. 7%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가격이 5% 변하면 수요량은 어때? 7% 변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가격이 5%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떻습니까? 7% 감소한다는 뜻이지요. 가격이 5% 하락하면 수요량은 어때? 7% 증가한다. 이런 의미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이 조건을 이야기를 했었죠. 자, 당해저의 가격이죠. 가격이 5% 하락했을 때 당해저의 수요량이 7%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수요 가타성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4가 된다. 할 수 있겠죠. 이걸 역으로 우리가 풀어서 수요 가타성이 1.4란 이야기는 어때? 1분의 1.4다. 그래서 가격이 1% 변하면 수요량은 1.4% 변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가격이 5%면 5배죠? 당연히 여기도 5배다. 그래서 가격이 5%면 수요량은 어때? 7%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역으로 설명을 드렸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역으로도 여러분이 어때? 이해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교재 통해서 또 반복습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우리는 반복만이 살 길이에요. 자꾸 반복의 반복. 이게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자, 여러분 교재 112페이지 보세요. 112페이지는
양골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소개되어 있죠. 첫 번째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이래서 기호로 자, ED 이런 게 들어있어요. 자, E는 탄력성 첫 글자 따는 것이고요. D는 수요다. 그래서 수요의 가타성 이걸 기호로 ED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시게 되지만 공급의 가타성은 ES. 다음 이제 수요의 소타성은 어때? EI. 수요의 교차타성은 두 자서 E의 XY 또는 뭐 E의 AB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 겁니다. 전혀 이 기호는 신경 쓰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우리 시험은 무조건 한글로 나옵니다. 한글로니까 이 기호는 전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글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봅시다. 첫 번째 줄이에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말한다. 자, 이점 보세요. 무엇무엇에 대한 무엇무엇이다 이 나와 있지요. 그때는 어때? 항상 자, 분모 먼저 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시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말한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좀 보세요. 즉 가격이 변할 때, 자 가격이 얼마 변하는 겁니까? 1% 변할 때라는 이야기예요. 1%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다. 결국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대충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나 양적인 지표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량적 지표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자, 정성적 지표 아니라 그랬죠? 정량적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교재 다시 한번 보시면 가격이 변할 때 얼마?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를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아래 박스에 식이 들어있지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다만 수요 같아서만큼 우리가 절대값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네 줄 내려 보세요. 네 줄 내려시면 중간쯤에 예를 들어 나와 있죠. 우리가 여기서 살펴본 내용이요. 자,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5%라더라. 이처럼 가격이 5% 하락했어요. 그런데 수요량이 7% 증가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동산의 수요에 같아서 얼마 되는 겁니까? 1.4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교재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여러분 교재 11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14페이지는 편과 1번 수요의 가타성의 유형이다 소개되는데 이와 같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도 5가지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5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자, 이분 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자, 이는 어때?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 문제죠. 그래서 원인이 뭡니까? 가격이 1% 변했을 때다라는 겁니다. 가격이 1%에서 가격의 변화율이죠. 결과는 뭡니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걸 비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가격의 변화율 줄여서 가변, 수요량의 변화를 줄여서 수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를 비교한다. 항상 여러분들이 탄력성 원인과 결과라는 얘기에서 원인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원인 뭡니까? 가격이 1% 변했을 때요. 결과 뭡니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여서 원인과 결과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런 자 사례를 한번 살펴봅시다. 가격이 10% 하락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가격이 10% 하락하면 당연히 수요량은 어때? 수요량은 증가한다 할 수 있겠지요. 수요량은 증가한다. 자 보세요. 가격이 하락하면 어때? 수요량은 어때? 증가하는 거죠. 그럼 수요량이 증가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증가하느냐? 이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우리가 1번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자, 가격이 10% 하락함에 따라서 수요량이 증가한데 10% 증가하더라라는 겁니다. 10% 증가하더라. 그럼 그때 1번 케이스 보세요. 가격 변화율 몇 프로입니까? 10%가 되겠지요. 자, 수요량의 변화율 몇 프로입니까? 10%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탄력성은요. 크기를 살펴보는 개념이요. 그래서 방향보다는 크기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가격 변화율 몇 프로입니까? 자, 크기만 보세요. 10%. 다음 수요량의 변화율 몇 프로입니까? 10%. 점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어때?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1번 케이스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가격이 이제 11% 변하면
수요량도 얼마 변합니까? 11% 변하겠지요. 그랬을 때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같다. 다만 가격이 11% 하락하면 수요량은 어때? 11%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은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어때? 우리 이래서 하시죠. 가격이 한 단위 변하니까 수요량도 한 단위 어때? 반응한다. 할 수 있겠죠. 결국 단위마다 반응한다. 이런 의미로서 참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은 이 경우를 가려서 우리가 뭡니까?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단위마다 반응한다. 자, 보세요. 한 단위 변하니까 한 단위 변했죠? 단위마다 반응한다. 이러면서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자, 수요의 가타성이 단위 탄력적이다.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이제 단위마다 반응한다니까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은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수요의 가격 달성의 값을 측정을 해보자. 수요의 가타성 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제가 기호로 이제 이렇게 표현드렸어요. 자, 이건 탄력성 영어 첫 글자다 생각하시고 기호로 그냥 표현했습니다. 우리 시험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한글로 하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제가 약간 표현했다 뿐입니다. 자, 그럼 단위 탄력적 경우 수요의 가타성의 값을 측정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단위 탄력적인 이야기는 결국 이제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은 경우죠. 그럼 둘이 같다면 절대값 기준으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된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단위 탄력적 경우 수요의 가격타서 값은 1이 된다 생각하시고 이때 수요곡선은 직각 쌍곡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림 그려보겠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자, P 제로 Q 좌표 평면상에서 자, 수요의 가타성이 단위 탄력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수요선 어때? 직각 쌍곡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직각 쌍곡선의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만큼은 직각 쌍곡선 이것만큼은 중요성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직선으로 많이 그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히 표현은 직각 쌍곡선이죠. 그렇지만 편의상 지금 직선으로 많이 그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뭡니까? 이제 단위 탄력적인 수요선의 모습이다. 자, 수의 가타성 값은 얼마 됩니까? 1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은 자, 우리 두 번째 케이스를 살펴드립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이 경우에요. 가격이 10% 하락하자 수요량은 어때? 증가한데 50% 증가한다. 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자, 두 번째 케이스를 봅시다. 그럼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를 비교를 해보자. 항상 탄력성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다. 사실 원인이 먼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를 비교해보자. 이때 가격 변화율 얼마입니까? 10%지요. 10%. 자, 수요량의 변화율 얼마입니까? 50%다. 자, 탄력성은 크기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가격이 10% 변했을 때 수요량은 어때? 50%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가격 변화율은 얼마입니까? 10%인데 수요량 변화율은 얼마입니까? 50%다라는 이야기예요.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지금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어때? 양이 많이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양이 많이 변하는 이야기는 어때? 이제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 표현을 쓰겠죠. 좀 민감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때?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가격은 10% 변했어요. 수요량은 50% 변했잖아요. 그렇죠? 양이 좀 많이 변하니까 가격 변에 그만큼 민감하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민감하다. 이러면서 탄력적. 또 여러분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가격 변화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땠지? 주어진 자극에서 반응이 좀 더 크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반응이 크게 나타나면 뭡니까? 탄력적. 마치 여러분이 옷을 잡아당겨서 옷이 어때?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응이 크니까 그러니까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수요의 가타성 값을 측정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가격 변화율보다도
수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값이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절대값 규정한다면 1보다 어때? 커진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의 특성이 탄력적이다. 이때 탄력 값은 어때? 1보다 커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직선의 기울기 경사도 어때? 완만해진다라는 겁니다. 왜? 그만큼 양이 많이 변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반응이 크기 때문에 이제 자 수직선의 기울기 경사는 완만해진다. 자, 이분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또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자 P 제로 Q 좌표 평면상에서 당초에 가격이 P 제로였어요. P 제로였을 때 수요량은 어때? Q 제로다라는 겁니다. 그럼 P 제로와 Q 제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 점을 찍어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있다. 다음 가격이 이제 P 제로에서 P1으로 이처럼 하락했습니다. 그럼 가격이 하락하자 수요량은 어때? 증가하겠죠. 증가한데 이번 케이스는 뭡니까? 수요량이 어때? 더 많이 증가하는 케이스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Q0에서 Q1 수요량이 어때? 많이 증가하더라. 그럼 P1과 Q1 이걸 연결시키면 이 점을 찍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점과 이 점을 연결시키면 어떤 이와 같은 모습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 변화율보다도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는 이야기. 양이 많이 변하니까 결국 수직선의 기울기 경사도는 급해집니까? 완만해집니까? 완만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직선의 기울기 경사도는 더욱더 완만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다. 이게 결국 뭡니까? 탄력적인 수직선이다. 이때 탄력 값은 어때? 1보다 큰 경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케이스를 한번 더 살펴봅시다. 세 번째 케이스는 자,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가격은 10% 하락했어요. 10% 했지만 수요량은 증가하더라도 5% 증가하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때 비교해 봅시다. 항상 원이 먼저 나왔죠? 가격 변화율. 결과는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때 잡으세요. 가격 변화율은 몇 프로입니까? 항상 크기라 그랬죠? 10%. 다음 수요량의 변화율 몇 프로입니까? 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격 변화율은 10%. 수요량 변화는 5%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때? 가격 변화에 비해서 수요량 변화이 더 작은 이와 같은 경우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격 변화율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적다는 이야기는 어때? 양이 적게 변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양이 적게 변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가격 변화에 민감합니까? 민감하지 못합니까? 민감하지 못하다는 우리 조금 전에 양이 많이 변하니까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 그래서 어때? 탄력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죠. 반면 이제 양이 적게 변하니까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민감할 때는 탄력적, 민감하지 못하니까 뭡니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때를 우리가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양이 적게 변하니까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다. 즉 둔감하다. 그래서 비탄력적 이런 표현을 써요. 또 여러분 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양이 적게 변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반응의 정도가 적다라는 이야기예요. 반응의 정도 적으면 뭡니까? 비탄력적이죠. 또한 여러분들이 옷을 잡아당겼을 때 반응이 좀 적다는 이야기는 옷이 적게 늘어난다. 이때를 뭐라 했습니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탄력적이다. 결국 수요 타성이 비탄력적인 이야기는 양이 적게 변한다. 그래서 가격 변화에 비해서 수요량 변화이 더 적은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수요의 가격타성의 값을 측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수요의 가격타성은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이죠. 수요의 타성이 비탄력적인 얘기는 결국 양이 적게 변한다. 그럼 수요량 변화를 이 값이 더 적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 값이 더 적기 때문에 당연히 절대값 규정되면 1보다 어때?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비탄력적인 경우는 수요의 값은 1보다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수직선의 기울기 경사도는 어때? 급해지는 겁니다. 왜? 양이 적게 변하니까 기울기 경사도는 급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또 그림 통해서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가격이 P0에서 P1으로 하락했다는 이야기. 이때 P0였을 때 수요량은 Q0입니다. 그럼 P0와 Q0 연결해서 이 점을 찍어볼 수 있겠지요. 가격이 P0에서 P1으로 하락했어요. 그럼 수요량은 증가하겠죠. 증가한데 수요량의 변화율이 적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양이 어때? 적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적게 증가한다. 그래서 이처럼 Q2
Q2 이처럼 적게 증가한다는 이야기. 그럼 P1과 Q2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 점을 찍어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점을 찍어서 그럼 당초 이 점과 이 점을 연결시키면 어떤 이와 같은 수직선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할 수 있겠지요. 어때? 이제 이 점 비탄력적에서 양이 적게 변하니까 수직선의 기울기 경선 상대적으로 급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점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양이 적게 변한다. 그래서 수직선의 기울기 형성은 상대적으로 급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점 수직선의 기울기 형성은 급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 뭡니까? 비탄력적인 수직선의 모습이 되겠다. 이때 수의 가타성 값은 어때? 1보다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네 번째 케이스는 이런 경우입니다. 자, 가격이 10% 하락했어요. 그럼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어때? 증가하겠죠. 증가인데 이때 이제 수요량이 이때 무한대로 증가하더란 이야기예요. 무한대로 증가하더라. 그럼 자 보세요. 가격이 10% 하락하자 수요량이 무한대로 증가해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예, 증가한다. 그럼 자 보세요. 가격이 조금만 하락해도 수요량은 어때? 무한대로 증가해 버린다. 이 경우가 되죠. 그래서 가격이 조금만 해도 수량은 무한대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 수평의 모습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참 수평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보니까 어때? 수평의 모습이 되니까 가격에 딱 달라붙어 있더란 이야기예요. 그렇죠? 가격에 딱 달라붙어 있다. 이러면서 경제학에서는 이때를 어때? 가격의 변화율이 0인 경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가격이 조금만 해도 수요량은 무한대로 늘어버리겠지요. 그렇죠? 따라서 수익선은 어떤 모습이에요? 수평의 모습이 된다. 수평의 모습이니까 가격에 딱 달라붙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격이 딱 달라붙으니까 가격의 변화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가격 변화율이 0인 경우다. 이렇게 경제학에서는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격 변화율이 0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변해버린다는 이야기. 자, 우리가 이런 설명드렸어요. 가격의 변화율보다도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많다면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 반응이 크다 해서 탄력적이었지요. 이젠 수요량이 어때? 무한대로 변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하게 반응한다. 그 얘기죠? 양이 많이 어마어마하게 반응한다. 이 경우를 우리가 이제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보세요. 양이 많이 변하면 탄력적이겠죠? 이제 무한대로 변해버리니까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때, 자, 탄력성의 값은 얼마가 될 것인가? 자, 여기 보세요. 완전 탄력적이다. 이때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해버린 경우죠. 그래서 가격 변화율이 0이다. 표현하고 있지요. 그럼 자, 보세요. 수요의 가타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이 변했는데 가격 변화율 이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가격 변화 이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결국 수요의 가타성 전체 값은 얼마 됩니까?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이 값이 0이니까 수요의 가타성 어때? 무한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 이제 우리만의 생각으로 아주 쉽게 또 이런 생각을 합시다.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하니까 결국 수요의 가타성은 무한대다. 이렇게 편의상 생각하셔야 되는, 이건 수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따지면 가격 변화율 이 값이 0이니까 어때? 수요의 가타성은 무한대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편의상 수요량의 변화율이 어때? 무한대니까 당연히 이 값은 무한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수익선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수평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수익선이 수평이라는 이야기는 그럼 뭡니까? 완전 탄력적인 경우다. 그래서 수의 가타성 값은 어때? 무한대인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케이스입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인데 여기 보세요. 가격이 10% 하락했어요. 그럼 수요량은 어때? 증가하죠. 그리고 수요량이 어때? 전혀 증가하지 않더란 이야기예요. 전혀 증가하지 않더라. 그럼 가격이 하락하고 수요량은 전혀 증가하지 않더라. 물론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인 불안할지도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에요. 자, 이때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것인가? 수요량의 변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때? 수요량의 변화율이 0인 경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이제 수요량이 적게 변하면 양이 적게 변한다.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지요. 또 반응이 적다. 이래서 비탄력적 표현했어요. 그런데 수요량이 전혀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를 그럼 뭐라고 하시가 완전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이때 이제 완전 비탄력적이다. 얘는 그럴 때 수요량의 변화가 전혀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자 이때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타산의 값을 측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보세요. 완전 비탄력적이다. 얘는 수요량의 변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야. 자, 그럼 수요량의 변화를, 자, 어때? 수요량 변화를 이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결국 수요의 가타성, 이 값은 얼마 되는 겁니까? 0이 되는 것이다. 자, 보세요. 수요량 변화를, 이게 0이죠? 이게 0이니까, 전체 값은 얼마 됩니까? 0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요의 가타성은 0이 된다. 이때 수역수는 어때? 수직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분도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림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가격이 P0였을 때, 수요량은 Q0다. 그럼 P0와 Q0 연결해서 이 점 찍어볼 수 있겠지요. 가격이 P1으로 하락했어요. P1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야. 그럼 전혀 변화하기 때문에 수요량은 당연히 얼마입니까? Q0가 되겠죠. 그럼 자, P1으로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은 어때? Q0다. 그럼 P1과 Q0 연결해서 이 점을 찍어볼 수가 있더라.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이처럼 수직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수의 가타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땐 수역은 어떤 모습이에요? 수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가 이제 수의 가타성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다. 이때 수의 가타성의 값은 얼마 됩니까? 0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이제 수요의 가타성의 유형도 어때? 5가지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는 수의 가타성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5가지로 구분된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례를 보니까 수의 가타성의 값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0에서부터 무한대다 할 수 있겠죠. 0에서부터 무한대다라는 이야기. 사실 절대값 기준하니까 0에서부터 무한대라는 이야기예요. 무한사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수의 가타성 값이 1인 경우를 뭡니까? 단위 탄력적이란다.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어때? 비탄력적이다. 자, 무한대면 완전 탄력적, 0이면 어때?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처럼 수의 가타성의 값의 범위는 0에서부터 무한 사이에 존재한데 값의 범위에 따라서 5가지로 구분된다. 어떻게 구분됐습니까? 자, 단위 탄력적, 비탄력적,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림 통해서 또 이해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수의 가타성이 탄력적일수록 어때? 양이 많이 변한다 했죠? 그래서 기울기 경사도는 어때? 이렇게 완만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완만해진다. 그래서 완전 탄력적이 되면 뭡니까? 수평의 모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의 가타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양이 적게 변하죠? 그래서 기울기 경사도 어때? 급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은 어떤 모습이에요? 수직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보세요. 자, 수의 가타성이 탄력적일수록 양이 많이 변하니까 기울기 경사도는 완만해진다. 그래서 완전 탄력적인 수평의 모습이 되겠지요. 자, 비탄력적일수록 양이 적게 변하니까 기울기 경사도는 급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면 어때? 수직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이제 역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보세요. 기울기 경사도가 완만해진다는 이야기. 그럼 기울기 경사도가 완만해진다. 뭐 뜻이에요? 양이 많이 변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양이 많이 변하니까 우리 탄력적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평의 모습이 되면 뭐가 됩니까? 완전 탄력적이 되겠다. 다음, 기울기 경사가 급해집니다. 뭐 됩니까? 양이 적게 변하기 때문이다. 쓸 때 비탄력적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은 수직의 모습은 뭡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분도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는 또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 시험에서 수역선을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P 0Q 좌표 평면상에서 이처럼 A의 수요곡선이다. 다음은 이처럼 B의 수요곡선이다. 이렇게 주어지고 보기 1, 2, 3, 4, 5 옳은 거 틀린 거 찾기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결국 A와 B가 어때? 수요 가타성이 상대적으로 탄력적 비탄력 이걸 따져서 답을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림을 연습했죠. 상대적으로 기울기 경사도가 완만하다는 이야기야. 완만할수록 어떤 양이 많이 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요의 같아성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상대적으로 기울기 경사가 급합니다. 뭐 때문입니까? 양이 적게 변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야. 따라서 수요의 같아성은 어떻습니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문제를 풀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도 잘 이해해야 된다. 상대적으로 기울기 경사가 완만할수록 수요의 같아성은 탄력적. 기울여서 급할수록 수요의 같아성은 비탄력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래서 저희는 이제 수요의 같아성 유형에서 말씀했는데 이 부분도 워낙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 번 더 우리가 또 반복습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수요의 가격 탈성의 값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다 할 수 있겠죠. 0에서부터 1을 지나서 무한대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수요의 가타성 값이 1인 경우를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단위 탄력적이다. 단위 탄력적인 경우는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은 경우죠. 수요성은 직각 쌍곡선의 모습이 나타나면 이것만큼은 중요성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음 수요의 가타성이 1보다 크다는 이야기예요. 일부 큰 얘기는 양이 많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반응이 크다 해서 이때는 어때요? 탄력적이다. 그럼 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 변화율보다도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큰 경우도 할 수 있겠죠.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 양이 많이 변한다. 이건 뭡니까? 그만큼 민감하죠. 반응이 크다. 그래서 자, 수요성의 기울기 현상은 완만해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는 어떤지 완전 탄력적인 경우도 할 수 있겠죠. 이때는 가격의 변화율이 0인 경우다라는 겁니다. 이때 수요성은 수평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다음 수요 타성 값이 1보다 작다는 이야기예요. 1보다 작은 경우는 우리가 뭡니까? 비탄력적이다 표현하죠. 비탄력적인 얘기는 가격 변화율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적은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처음 양이 적게 변하니까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다. 반응이 적다 해서 비탄력적 변하는 거죠. 양이 적게 변하니까 수익선의 기울기 형성은 급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연 경우예요. 연 경우는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때는 수요량의 변화율이 0인 경우다. 그래서 수익선은 어떤 모습입니까? 수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우리가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배우는데 수요의 탄력성을 배우는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뭡니까? 이재화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냐 비탄력적 이걸 판단하기 위함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해져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냐 비탄력적 이걸 판단하기 위함이다. 그럼 탄력적 비탄력적 구분하는 기준은 얼마입니까? 1이에요. 1보다 크면 어떻습니까?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수요의 가타성에는 이재화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다. 이걸 판단하기 위함이다. 구분한 기준은 얼마입니까? 1이에요. 1이다. 그래서 1보다 크면 이처럼 1보다 크면 이재화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다 표현하는 거고 1보다 작으면 이재화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저희도 이제 반복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이 사례였죠. 이제 가격이 5% 하락함에 따라서 수요량이 7% 증가하더라는 겁니다. 이때 수요의 가타성 계산하니까 1.4였죠. 1.4란 이야기는 1보다 크죠? 그럼 이때는 어떻습니까? 수요의 가타성은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산하지 않더라도 이재화의 수요가 가격에서 탄력적 비슷하느냐 이걸 찾아보자는 이야기예요. 찾아보는데 계산 않고도 우리가 빨리 이런 방법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겠죠. 여기 보세요. 가격은 5% 변했습니다. 수요량은 얼마 변했어요? 7% 변했죠. 그럼 가격이 5% 변했는데 수요량은 7% 변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가격의 변화율보다도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양이 많이 변하니까 당연히 자,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 반응이 크다 해서 바로 탄력적이다.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교재 통해서 한번 또 반복습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봅시다.
자, 교재 보시면 이제 114페이지예요. 네, 114페이지 편괄호 1번입니다. 예, 수요의 가타성이 유형이다 소개되는데 세 번째 줄 끝부분 보세요. 보시면 수요의 가타성의 유형도 5가지로 구분된다. 수요의 가격타 값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수요의 가격타성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존재하는데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여기에 따라서 5가지로 구분된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죠. 단위 탄력적인 경우 탄력적, 비탄력적,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배웠던 겁니다. 자, 박스 봅시다. 박스 보시면 먼저 동그라미 1번이에요. 동그라미 1번은 어때?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은 경우죠. 이들 뭐라 했습니까? 단위 탄력적이다 변했죠. 수요의 가타값은 얼마입니까? 1이 되겠다. 수요성은 이제 직각 쌍곡선의 모습이면 이것만큼 중요성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입니다. 두 번째 칸이에요. 두 번째 칸은 가격 변화율보다도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큰 경우죠. 이들 뭐라 합니까? 탄력적이란다. 그래서 탄력적 값은 1보다 커지게 됐고 수익선의 기울기 형성은 어때? 완만해진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입니다. 세 번째 칸이죠. 가격 변화율보다도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적은 경우예요. 이때는 뭐라 표현합니까? 비탄력적이다 표현하겠지요. 수요의 가타값은 1보다 작아진다. 수익선의 기울기 형성은 어때? 급해진다라는 겁니다. 다음 그 아래 칸 네 번째 칸입니다. 가격 변화율이 0인 경우예요. 그럼 가격 변화율이 0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가격이 조금만 하루에도 수요량은 무한대로 늘어버린다. 이 경우죠. 이때는 우리가 완전 탄력적이다 표현했습니다. 탄력적 값은 어때? 무한대가 되겠죠. 수익선은 어때? 수평의 모습이다. 다음 그 아래 칸입니다. 동그라미 5번. 수요량의 변화율이 0 경우다. 양의 변화가 전혀 없으니까 뭐로 표현했어요?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때 수의 가타스 값은 얼마 됩니까? 0이 되겠다. 수익선은 어떤 모습? 수직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가지 유형을 잘 익혀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험도 당연히 이분도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아주 기초 내용이니까 제가 설명을 지금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115페이지에요. 상단에 박스에 그림이 들어있지요. 그림 보세요. 그림 보시면 자, 수익선의 모습이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어떤 모습이에요? 직각 쌍곡선의 모습이죠. 이게 뭡니까? 수의 타성이 단위 탄력적인 경우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여기 보시면 수익선의 기울기 경사도가 어때? 상대적으로 완만하다 할 수 있겠죠. 이게 뭡니까? 수의 타성이 탄력적인 경우다라는 겁니다. 다음 3번 보세요. 3번 수요선 모습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울기 경사도가 급하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뭡니까? 수의 타성은 비탄력적인 경우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잘 구분하자 그랬어요. 상대적으로 기울기 경사도가 완만하면 뭡니까? 탄력적. 급하면 뭡니까?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양이 많이 변하니까 기울기 경사도는 어때? 완만해지는 거고 비탈수록 양이 적게 변하니까 기울기 경사도는 어때? 급해진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보세요. 4번 보시면 수익성이 어떤 모습이에요? 수평의 모습이죠. 이때는 우리 때 완전 탄력적이어야 한다. 5번 봅시다. 수익성의 모습이 뭡니까? 수직이라는 얘기예요. 수직일 때 이때는 뭡니까? 가타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수익선 그림까지 다 살펴드렸어요. 다음은 이제 편가로 2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편가로 2번 내용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활용이 또 많이 되는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자, 이제 일단 설명을 먼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아주 쉽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P, 제로 Q, 좌표 평면상에서 자, 이제 이게 1번 수요 곡선입니다. 이게 1번 수요 곡선이다 생각하시고 자, 이게 2번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1번 수요선과 2번 수요선의 기울기의 값을 측정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기울기 값을 측정하는데, 자, 이제 여기 값이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값이 5입니다. 이 값이 10이다. 이렇게 우리가 편의상 가정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먼저 1번. 자, 여기는 1번 수익선 기울기의 값을 측정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수익선, 자, 1번 수익선 기울기 값이 되겠는데, 기울기 값은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이 값에 대한
이 값에 대한 이 값이에요. 자, 잘 보세요. 이 값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때?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마이너스 값이 되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이 부분 이해도 안 되셔서 질문하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수역선, 자, 1번 수역선의 기울기 값을 구한다는 이야기예요. 기울기 값은 이 값에 대한 이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자, 잘 보세요. 분모는 이 값이에요. 이 값인데, 자, 분모는 자, 이 값인데, 이 점에 출발해서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점에서 이렇게 가니까 결국 어때? 마이너스 값이 된다. 결국 마이너스 얼마 됩니까? 5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이 값이에요. 이 값은 이 점에 출발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니까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지요. 얼마입니까? 플러스 10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역선의 기울기 값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절대값 기준한다. 그럼 절대값 기준으로 하니까 얼마가 되는 겁니까? 네. 자, 마이너스 의미가 없죠? 5분의 10이니까 2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자, 2번. 자, 수역선의 자, 2번 수역선의 기울기 값을 우리가 구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2번. 자, 이 수역선의 기울기 값은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자, 바로 이 값에 대한 이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자, 분모는 이 값이에요. 이 값인데 이 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결국은 어때? 마이너스 값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분모는 자, 이 점 출발해서 이렇게 가니까 마이너스 값이죠? 얼마입니까? 10.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된다. 다음 분자는 이 값입니다. 그럼 자, 이 점에서 출발해서 위로 올라가죠? 플러스 값이다. 10이 되겠죠. 여기에 절대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의미가 없죠? 10분의 10이니까 어때? 1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 편의상 자, 1번 수역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어때? 2다. 다음 2번 수역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1이다. 이걸 살펴드렸어요. 다음은 여기 벌써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는 이야기야. 비교했을 때 자, 1번 수역선과 2번 수역선 어디가 더 탄력적일까요? 자, 우리 여러 차례 썼습니다. 탄력적일수록 양이 많이 변하니까 기울기 형사도 완만해진다는 이야기야. 그럼 상대적으로 기울기 형사도가 완만한 자, 2번 수요 곡선이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2번 수역선이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1번 수역선 상대적으로 기울기 형사가 급하잖아요. 급하니까 어때? 비탄력적이다 표현을 해볼 수 있겠지요. 이처럼 기울기 형사가 완만하면 탄력적, 급하면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벌써 이제 탄력적일수록 수요타성이 탄력적일수록 수역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상대적으로 어때? 적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라는 겁니다. 예, 자, 다음은 비탄력적일수록 수역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어때?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탄력적일수록 양이 많이 변하니까 기울기 형사도는 완만해지죠. 완만해지니까 수역선의 기울기 절대값은 적어지는 것이고, 이제 비탄력일수록 자, 상대적으로 양이 적게 변합니다. 양이 적게 변하니까 수역선의 기울기 경사도는 어떻습니까? 급해진다. 급해지니까 수역선의 기울기 절대값은 커진다는 이야기. 자, 다시 들어보세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분도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경기 변동 이론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활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잘 들어보시기 바랐어요. 자, 수요의 가타성이 탄력적일수록 양이 많이 변하니까 기울기가 완만해지죠. 완만해지니까 사실 수역선의 기울기 절대값은 적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탄력적일수록 양이 적게 변한다. 그래서 수역선의 기울기에서는 급해지죠. 급해지니까 수역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분도 어때? 안 되면 우리가 외워버리자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외워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탄력성과 기울기압 사이는 어떻습니까? 탄, 저, 비, 고다. 이렇게 외워버리자는 이야기예요. 탄력적일수록 수역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적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비탄력수록 수역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커진다라는 겁니다. 커진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많이 활용하지만 탄저, 비고 이렇게 해서 외워버리자는 이야기예요. 외워버리면 탄력적일수록 수역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적어지고, 비탄력수록 수역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커진다. 그래서 탄저, 비고다. 이렇게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수역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어때? 적을수록 수요는 어때? 탄력적이 되는 것이고, 수역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클수록 어때? 자, 수의 가타성은 어때? 비탄력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외워버리자. 어떻게? 탄저, 비고다. 탄력적일수록 기울기의 절대값은 적어지고, 비탄력일수록 기울기의 절대값은 커진다.
그래서 단저 비고다 이렇게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한번 보세요. 편고로 2번입니다. 편고로 2번 시간 수요의 가격 타성을 기울기다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 보세요. 수요의 가타성이 탄력적일수록 수요선의 기울기 또는 경사도는 어때? 완만해진다. 따라서 수요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어때? 적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음 수요의 가타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수요선의 기울기 경사도는 급해지지요. 따라서 수요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어때? 커진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 점 봅시다. 따라서 수요의 가격 달성과 수요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사이는 어때? 반비례 관계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자, 탄력수록 기울기의 절대값은 적어지고 비탄력수록 기울기의 절대값은 커지잖아요. 그래서 탄력성과 기울기의 절대값 사이는 어때?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분도 우리 이제 원론적으로 설명 다 드리고 여러분께 이해시켜 드리지만 차라리 외워버리는 게 마음 편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편과라 2번 수요의 가타서 기울기다. 그 옆에다가 딱 네 글자 적어놓자. 뭐라고? 탄, 저, 비, 고 이렇게 네 글자 적어놓자는 이야기예요. 탄, 저, 비고다. 그래서 탄력질수록 수의 가타성 값은 적어지고 비탄력질수록 수의 가타성 값은 커진다. 그래서 자 수의 가타성 값이 적을수록 어때? 수익선의 기울기 값이 적을수록 탄력적이 되는 거고 수익선의 기울기 값이 클수록 어때? 비탄력적이 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딱 네 글자 외우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외우고자 했어요? 탄저 비고다 생각하시고 탄력적일수록 수의 가타성이 탄력수록 수익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적어지고 수의 가타성이 비탄력수록 수익선의 기울기 가타성은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으로 수익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적을수록 어때? 수요는 탄력적이 되는 것이고 수익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클수록 수요는 어때? 비탄력적이 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딱 네 글자 적고 외워버리자. 어떻게? 단저 비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께 수요의 가격 타성 기울기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요의 가타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서부터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